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예전부터 꾸준히 요청을 해주셨던 저의 공부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저는 용인 외고라고 알고 계실지 외대부고라고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외고였다가 자사고로 바뀐 학교를 졸업을 해서 수시로 연세대학교에 입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신 것들을 토대로 제가 좀 정리를 해왔어요. 그걸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거 보고. 우선 공통적인 질문으로 중고등학교 때 내신 공부는 어떻게 하셨나요? 국어 공부, 영어 공부 이렇게 과목별로 공부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과목별 공부법 첫 번째, 국어입니다. 국어는 제가 가장 좋아했던 과목이에요. 성적이 제일 잘 나오는 과목이기도 했고 공부할 때 즐기면서 했던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국어는 수능을 기준으로 4가지 파트로 나뉘잖아요. 화작, 문법, 비문학, 문학 이렇게. 그래서 요 네 가지 파트를 하나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우선 화작은요, 그냥 문제 패턴에 익숙해지면 끝나는 문제라서 사설이든 교육청이든 평가원이든 아니면 그냥 문제집이든 화작문 문제를 엄청 많이 풀어봤어요. 그러면은 오답률이 많이 낮아지고 문제 유형 패턴도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어렵지 않았고요. 두 번째, 문법은요. 문법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개념과 예시를 모조리 다 외웠습니다. 쉽게 외우는 저만의 방법은 개념 설명 파트에 있는 설명보다는 그 개념을 예시들에 적용시키는 방법으로 단어를 분해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는, 이해를 해서 외우는 방법. 너무 교과서적인가? 하여튼 그 개념들을 외우다기보다는 예시들을 중심으로 그 개념을 이해하려고 하면서 외웠던 것 같아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나요? 그렇게 해서 모조리 다 외웠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많이 뺏기면 안 되는 파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중 되면은 진짜 그냥 탁탁탁 풀어야 되는, 어쨌든 예시를 중심으로 외워라 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비문학은 무작정 있는 건 정말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요령이 좀 필요합니다. 우선 문단별로 중심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는 연습이 첫 번째입니다. 이건 시간을 따로 재지 않고 천천히 풉니다. 1문단의 중심 내용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2문단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1, 2문단의 중심 내용을 기억하고 3문단으로 넘어가는 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문이 길어지면 읽다가 위에 거 까먹거든요. 근데 문제는 위에 거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연습이 되게 처음에는 오래 걸릴 수가 있는데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빨라져요. 처음부터 막 시간에 쫓겨서 막 푸는 그런 습관은 정확성과 신속성 모두를 잃을 수 있는 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확성부터 잡고 그 다음에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시간은 빨라지니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읽는 스킬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 푸는 스킬이 또 따로 있는데요. 지문 속에 있는 단서를 찾는 겁니다. 하지만, 비록, 예를 들어 이런 표지들은 괜히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하거나 세모 표시를 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표시를 해서 기억을 해둡니다. 무조건 문제에 나와요. 그 다음에 과학 지문 풀 때 꿀팁인데요.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의 문장이 나오면 무조건 밑줄을 3000번 그어야 돼요. 왜냐면은 그건 문제로 꼭 나오기 때문이죠. 마지막 문학 파트는요. 국어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던 파트였는데 우선 현대시는 현대시 모음집 이런 거를 프린트해서 노트에 하루에 한 3-4개 정도의 시를 필사를 하고 혼자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화자의 감정, 세모, 이거 객관적 상관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노트 필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같은 시인끼리 묶어서 정리를 해두면 편해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시를 다 필사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한 100개 정도 했던 것 같은데 100개의 시만 필사하고 분석해도 나중에 모르는 시가 나와도 그 분석했던 감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모르는 시가 나와도. 그 다음에 고전시가는
제일 쉬워요, 여러분. 모르는 단어가 나와서 겁먹는 게 많은데 그냥 몇 개 외우면 돼요. 어차피 고전 시간은 현대시와 다르게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작품이잖아요. 그리고 패턴도 다 비슷하고 감정도 다 비슷해요. 그래서 그냥 몇 개 외우면 나머지 시들도 다 비슷비슷하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나오는 단어나 문장 패턴 그리고 화자의 감정 위주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현대소설이나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제 풀 때마다 이 소설의 주제 정도만 따로 이렇게 밑에 적어서 기억해 두는 식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읽을 때 인물 위주로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으면 문제 풀 때 좀 더 수월해요. 왜냐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인물이 너무 많아서 문제 풀 때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물 위주로 동그라미 치면서 아, 인물이 이 말을 했었지 라는 거를 기억해 두면서 문제를 풀기. 네. 그 다음에 영어입니다. 영어는요, 제가 제일 못하던 과목이에요, 여러분. 저는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제일 성적이 안 오르고 또 안 나오던 과목인데요. 우선 중학교 때는 너무 먼 과거지만 지문을 다 외웠던 것 같아요. 달달달달. 정말 무식하면서도 효과적인 그런 내신 준비 방법이었고요. 고등학교 때는 저희 영어 내신이 좀 이상했어요. 이상한 지문들로 수업을 해서 외우지는 못했고요.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 연설문이라든지 아니면 소설 막 이런 거를 지문으로 배웠기 때문에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외우진 못했고 내용 파악과 주요 문법들 위주로 정리를 해서 반복적으로 읽긴 했습니다. 그 다음 수능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모의고사 본 게 3등급이었거든요. 영어. 근데 1등급까지 올렸어요. 어떻게 공부를 해서 1등급까지 올렸냐면 일단 EBS 지문을 거의 외우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EBS에 나오는 단어들이나 문법들은 무조건 숙지를 했고요. 왜냐하면 영어는 EBS 교재에서 연계가 많이 되는 편이기 때문에 EBS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문 외울 때 그냥 무작정 외우면은 절대 외우지 못해요. 어떻게 했냐면은 한 문장이 있잖아요. 한 문장에 있는 문법들을 다 분석하면서 외웠습니다. 예를 들어 뭐 엄청 쉬운 문장 I can do it 이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이 문장은 주어는 주어, 뭐 동사, 목적어 하고 can이 조동사니까 뒤에는 뭐 동사 원형이 나왔고 뭐 이거는 뭐 몇 형식이고 이런 식으로 이거를 그 문장에 다 표시를 합니다. 그럼 엄청 빼곡하게 그 지문에 다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 해석도 쉬워지고 문장 구조 파악도 쉽고 지문도 더 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 근데 무조건 영어는 단어 싸움입니다. 단어를 알아야 해석이 되겠죠? 단어부터 외워봅시다. 그 다음에 수학. 수학은 제가 문과라서 이렇게 딱히 특별한 공부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조언을 좀 해드리자면 막 무작정 어려운 문제부터 푸는 거는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체하거든요. 개념 모르는 거는 확실하게 개념부터 차근차근. 너무 교과서 같아.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개념도 잘 모르면서 막 모르는 어려운 문제 정복하겠다고 막 풀면은 자신감도 없어지고요. 수포자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을 걸을 수가 있답니다. 그 다음 중국어예요. 제가 중문과다 보니까 중국어 공부 어떻게 했는지도 많이들 여쭤보시더라고요. 전 고등학교 3년 동안 중국어를 외운 기억밖에 없을 정도로 중국어를 많이 외웠어요. 복도에 서서 맨날 한자 그리고 있고 막 성조 외우고 있고. 보고 있니 얘들아? 저를 아는 친구들은 아마 인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러니까 단어를 막 외우고 그 다음 문장 외우기 하고 언어는 무조건 외우기. 두 번째, 방금은 과목별 공부법이었고요. 이제는 입시 관련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별건 없지만요. 우선 저는 현역이고요. 정시도 공부를 9월까지는 했지만 수시로 대학을 합격했습니다. 그다음에 고3 때 몇 시간 잤는지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저는 1시 반에서 2시쯤 자서 6시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7시에 그 도서관에 도착해서 아침밥 먹으러 갔다가 올라와서 공부를 시작하고 네, 이랬던 것 같아요. 하루에 제일 많이 공부를 했던 게 14시간? 그리고 평균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매일매일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수험생 시절 내내 연세대를 목표로 두고 공부하셨나요? 저는 목표는 서울대였어요. 목표는 서울대인데 언제나 꿈은 크게 가지라고 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서울대에서 1차는 통과했는데 2차 면접에서 탈락했고요. 그렇지만 연세대 엄청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목표에 있어서 중간에 크고 작은 변화 같은 게 있었나요?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저는 중간중간 크고 작은 변화가 굉장히 많았죠. 네, 막 모의고사 등급이 좀만 안 나와도 재수할까? 좀만 잘 나와도 가겠는데? 약간 이런. 이건 장난이고요. 진지하게 제가 정시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9월 모의고사를 진짜 총체적 난국으로 본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못 본 거예요. 그때부터 정시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시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자소서는 7월쯤 여름방학 때 빡세게 한 달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시간관리 비법도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도 하고 아나운서 학원도 다니고 학교도 다녔고 이런 모습을 많이들 보셔서 그런지 시간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질문도 굉장히 많았어요. 우선 지금 말고 예전에 그 학생 때, 지금도 학생이긴 하지만 고등학교 때 제가 시간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좀 생각해 보니까 특별한 건 없더라고요, 여러분. 계획 세울 때 있잖아요. 공부량 혹은 공부 시간 이런 걸로 계획 많이들 세우시죠.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만 적어서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럼 망한다고 생각해요. 공부량으로만 계획을 세우면 우선 말도 안 되게 세워서 막 다다음날까지 미루고 결국엔 시험 전날까지 그 양을 다 못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공부 시간으로만 계획을 세우면요. 그 시간만 채우려고 그냥 앉아서 공부 안 하고 핸드폰 하고 자고 먹고 딴짓하는 시간까지 그냥 다 자기한테 관대해져가지고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학 센을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풀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공부 계획을 세웠고요. 무조건 지켰습니다. 이러면은 둘 중에 하나 적는 것보다는 확실히 계획을 잘 지키게 되고요. 목표치를 잘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공부가 아니더라도 요즘에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영상 편집을 하고 그 다음 1시간은 뉴스 연습하기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낭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도 많이 보고요. 넷플릭스도 보고요. 그냥 소파에 앉아서 이런 시간도 많은데 저의 성격상 제가 꼭 해야 할 일을 다 해놓지 않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너무 불편해요. 해야 될 것 같고 해야 할 건 무조건 다 한 다음에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이런 식으로 한답니다. 그리고 다이어리 쓰는 거 굉장히 추천드려요. 그다음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힘들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공부하셨는지, 중학교 땐 고등학교 입시 잘해야지, 고등학교 땐 대학 잘 가야지, 대학 때는 이회독만 하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남들을 이기려고 하면은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나보다 잘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이기자? 그러면은 비교도 안 되고 뭔가 그런 동기부여랄까요? 그런 게 좀 긍정적으로 잘 돼서. 마지막, 잡생각 없애는 법. 이것도 많이들 물어봐 주셨어요. 저는 되게 많은데 소리 내면서 읽으면서 공부하기 이거랑 수학 풀 때 노래 크게 틀고 문제 풀기, 그리고 잡생각이 진짜 별의 별 방법으로 해봤는데도 잡생각이 너무 난다 싶으면 공부를 때려쳤어요. 정말 안 되는데 계속 붙잡고 있으면 공부도 안 되고 생각 정리도 안 돼요. 그럴 땐 공부를 놓고 생각 정리를 먼저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생각만 하면 안 되겠죠? 여기까지 공부 관련, 학업 관련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는 댓글을 남겨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영상은 제가 학생 때 얘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대학교 입학 후에 학점 관리나 대학 시험 기간 때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것들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준비를 해볼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안녕. 화이팅!